포스원의 하창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주 그리고 기계주에 대한 매수는 눈에 띄는 모습이었거든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한 10일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팔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오늘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주고 또 기관 쪽은 코스피에서 살다 보니까 장은 그래도 해외 시장 조정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했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한 5종목을 좀 살펴드리면 한국토지신탁, 차바이오엔, 두산중공업, 이지바이오, 슈프리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절대 가격은 좀 작은 주식인데요. 어제는 기관이 한번 많이 사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에서부터 신용 등급이 좀 상향됐다는 그런 개별 이슈가 좀 반영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차바이오에는 참 잘 가죠. 오늘은 또 정부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기대감으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 갈 땐 줄기세포로 가고 갤럭시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IT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좀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원래 그 두산 관련주들은 항상 보면은 우리 크게 말할 때 뭐 중국 관련주를 차이나 디스카운트라 그러고 두산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보면 두산의 어떤 핵심 그 부실 자회사 때문에 두산그룹들은 약간은 디스카운트 받는 영향이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받는 가장 실질적인 그 억울한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두산그룹 내에서도 뭐 해외 수주라든지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데 아무래도 그룹사와 좀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뭐 사연이 많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원자력의 어떤 데에서 뭐 불량 부품 이슈도 좀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난해 9월달 정도에 사우디 제다 발전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주가 조금 밀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리 원자력이죠. 뭐 569기 지연 때문에 사실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최근 3일 동안의 반등을 보니까 다시 한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원자력 재개를 다시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좀 멈춰져 있던 수주에 대한 활동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 초저 EB 교환사채 발행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걸 일단 불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보겠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아까 월봉을 먼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뭐 OCI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일봉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난해 6만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이 지난해 9월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우디 제다 발전소 수주가 취소되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었고요. 하반기 내 두산중공업이 약세를 잡고 있던 것은 바로 원자력 관련해서 신고리 원자력 569기의 재개 출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한 4만 원 정도 자리를 받았죠. 근데 최근 3일 정도 이제 흐름이 좋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다. 다시 한번 역시나 원자력 다시 가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계속 전력 수급난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주가 관점에서 전략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달라붙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일단 최근 3일 동안의 반등 한 8% 이상의 반등이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좀 반영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항상 한 4만 초입 정도에서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사실 이제 모멘텀보다는 이는 그 실적보다는 약간 모멘텀 플레이나 기대감 플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도 딱 44,000원대 6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21선 중심으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선이 한 43,000원 정도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43,000원 정도 왔을 때 많은 금액을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낙폭 과대에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매수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 IT 부품 쪽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월말은 월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월말 분도 드레싱, 월말 이야기할 때는 기관의 매수 여력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번 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사면 거의 웬만해서는 많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정권주 중에서 메리츠 종검증권이 좀 주목되고요. 그리고 UIL, EM텍, 삼성테크인,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UIL이라는 종목은 제가 어저께 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숨겨진 갤럭시 S4 키패드 관련 수혜주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UIL이라든지 EM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라 말씀드리겠고, 삼성테크노인도 조금 보면은 괜찮죠. 오늘 좀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삼성테크노인은 기관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모멘텀보다도 상승을 하고 또 매도가 나오면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삼성그룹 관련주 중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사실 150만 원 정도에서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기와 삼성테크노인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관 외국인 에코를 조금 받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정도만 탑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제가 기억이 나요. 한 2주 전에 52주 신고가 종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뭐 10%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이라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주가 상승 탄력성이 좋아진 종목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바텍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업체죠. 국내 점유율은 1위가 맞고요. 글로벌적으로도 한 5위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자체가 2D, 3D가 있겠죠. 장비 자체가 연평균 최근 한 5년 이상 5% 이상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부분을 떠나가지고 바텍이 갖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해외로 공략한 데는 상당히 모멘텀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실적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한 120억 정도 나오면서 사실은 별로 눈을 혹하게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었습니다. 3000%가 급등했던 겁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는 많이 강조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안정성장에서 급속성장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만큼 아마 제 판단으로 한 1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4,500원.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13,500원 정도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강한 거는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격 조정 없이 급하게 시세가 분출됐다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약간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16,000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이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바텍이라는 종목, 물론 IT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랠리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는 좀 길게 가져가시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에서도 늘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면 상당한 양호한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70개가 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탑픽 종목 알아볼까요? 네, 신고가 종목은 지금 장이 사실은 코스피 지수만 보면 어렵다 그러지만, 종목으로 보면 지금 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 5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농심홀딩스, 일양약품, 아비코전자, 아트라스 BX, 에스텍파마. 항상 보면은 최근에 어저께는 동성홀딩스, 오늘은 농심홀딩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주회사였던 상승세도 조금 돋보인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비코전자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아비코전자도 숨겨진 갤럭시 S4의 수혜주다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정도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요새는 저는 잘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는데 원비디가 생각이 나죠. 우리 인삼 들어간 드링크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자양강장제라 그럽니까? 몸에 좋은 그런 건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 최근에도 보면은 올해 2013년도 접어들어서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의 원비디 매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성장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최근에 어떤 제약주의 모든 흐름은 매수보다는 거의 다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제약주에 대해서 많은 첨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양약품도 아래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약간 기관 자금인 걸 봐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오늘은 사실 일양약품이 배당락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이것도 알고 보니까 사물법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이 표시됐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에 상승 트렌드를 이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차트만 잠깐 보면 이걸 N자형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두 번의 N자형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 확률 게임이라 그러는데, 차트는 사실은 확률에 대한 배팅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날은 사실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쉬운 말입니다만, 여기서 시세를 한번 뽐던가 아니면은 조정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작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오늘의 약간 오버시팅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요, 일양약품 같은 회사들도 대표적인 이렇게 돌아서는 제약주, 현재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성장하는 제약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지지 보고 사마는 저항이건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의 상승 탄력 힘을 포커스를 조금 맞추신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조정시 매수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CJ, CGV나 오뚜기 같은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조 원 클럽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너무 오르다 보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계속 가는 전략이 좋은 것인지 관련한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 관련 내수주를 중심으로 최고가 경신과 함께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으로 매물대가 두텁지 않은 데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뚜기와 CJ를 살펴볼까요? 오뚜기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상승률은 30%를 상회하고 있고요. 지난 18일 처음으로 30만 원을 찍은 이후 시가총액도 1조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CJ, CGV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들어 5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대에 합류했습니다. 김정환 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면 전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시세 분출의 시그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가는 수급상으로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수주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들 짚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핫한 키워드는 바로 내수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카레죠. 오뚜기라든지 다른 영웅무역 홀딩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1조 원에 육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영웅무역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죠. 노스페이스의 어떤 그런 OEM을 만든 회사인데 영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만 올해만 접어들었어도 주가 상승률을 좀 봤더니 영웅무역 홀딩스가 24.6% 그리고 마카오, 라오스 쪽에 어떤 오토바이를 팔고 있는 코라오 홀딩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올해만 48%, 지난해에는 126%가 주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영화사죠. CJ, CGV 같은 경우도 올해 2013년도 접어들어서 55%의 시세 폭발.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뚜기도 참 한때는 음식료종 들어가면 농심과 CJ 제일제당이 대장이었습니다만 물론 그 회사들의 어떤 주가도 좋습니다만은 오뚜기 같은 경우도 벌떡 서면서 올해만 36.1%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개별 재료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해외 시장에 공략한 어떤 종목에 모멘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가총액 1순위가 1조 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1조 원 들어가는 거는 코스피 전체 리스트에서 150위 안에 거는 됩니다. 지금 내 종목은 거의 다가 146위부터 150위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랭킹 기준으로 200위 안에 들게 되면은 국내 대형 기관이라든지 해외 유수한 펀드 쪽에서 큰 자금, 뭉칫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비싸 보이지만은 신고가 갖고 있는 특징상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강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SM이 1조 클럽에 딱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사실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종목들도 이제 1조 원이 왔으니까 단기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좀 다르죠. 엔터주와 내수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즉,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함된 4개의 종목이 실제적으로 1조 클럽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 조정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달라진 위상을 좀 대변한다 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코스닥은 10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조 원 되는 종목이 딱 9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만큼 물론 CJ, CGV 코스피 시장에서 물론 이만큼 1조를 가입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성장수로 베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수 성장형, 해외를 공략하는 내수 성장형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주가 고점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서면서 150위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추경 편성이나 물가 안정 같은 내수주들의 힘이 쏠리는 그런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승이 정부 정책과 더 맞물리면서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사실 2시 전까지만 해도 엎치락 뒤치만 눈치만 본다 했습니다. 하지만 2시에 정부의 어느 정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 10분을 앞두고 가감히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이야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1,800억 정도를 팔면서 3월 한 달만 접어들어서 벌써 2조 5천억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매도, 그리고 2월 달에 매수, 3월 달에 매도 합쳐보니까 올해 2013년 접어들어서 역시나 뱅가드발 우려는 거짓이 아니었구나. 다행스러운 거는 지수는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수급이 4월 초순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자금 자체를 과연 국내 기관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키워드라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글쎄요, 오늘 555선 정도, 550선 이상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수를 노랗게 앞서가지고 역시나 제가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그 금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혜주를 딱 애널리스트들한테 뽑아봐라, 한 4섹터만 뽑아봐라 했더니 어떤 섹터가 나왔냐 하면은 바로 IT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마이스 같은 섹터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IT라든지 방송, 미디어,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정책 테마. 정책 테마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실적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나오는 정책 테마들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코스닥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사실은 OLED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LP 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 이런 종목의 상승이 보이는데, 이 OLED 테마는 상당히 좀 재밌어요. 오늘은 사실 이제 이 애플의 애플 TV죠. 근데 원래 애플이 애플 TV 만든다는 건 예전부터 좀 있던 이야기였고, 시장 일각에서는 애플이 만약에 TV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삼성과 LG가 갖고 있는 것에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우리 아닌 우려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오히려 수혜주가 더 좋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올해 2013년도 접어들어서 가장 IT 부품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테마가 바로 OLED 관련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OLED TV를 투자한다, 아니면 애플 TV가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OLED 관련주가 이런저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맞는다 말씀드리겠고, 바이오주도 재밌어요. 어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이제는 줄기세포까지 골먹이면서 정부에서 줄기세포도 조금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확연하게 제약부터 시작했던 바이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캐파가 늘려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 3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주 연속 하락 위에 주봉 기준상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봉 기준으로는 3월달이 조금 2월달보다는 부진했던 것 같아요. 하나 1분기가 마감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월 초순 되면 또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실적 실천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3월의 반등세, 3월 마지막 주의 반등세를 이어서 4월 초순에도 갤럭시까지도 기대하면서 좀 반등을 기대하겠습니다.